실시되었습니다. 사교육비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이하 일러두기 내용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과 2쪽 조사 결과 요약입니다.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천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75.7%로 전년 대비 4.3% 감소하였고 주당 참여 시간은 7.1시간으로 전년 대비 0.4시간 감소했습니다.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하였고 참여 학생은 60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교과 과목의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6% 감소하였고 참여 학생은 59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였습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습니다.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금액 구간별로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 비중이 13.9%로 가장 높았습니다. 사교육 수강 목적별 비중이 일반 교과는 학교 수업 부충이, 예체능은 취미 교양 재능 개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늘봄 학교 및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36.7%, EBS 교재 구입 비율 18%, 어학연수 참여율은 0.7%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본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교육비 총액입니다.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5천억 원으로 전년도 29조 2천억 원에 비해 1조 7천억 원, 55.7% 감소하였습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12조 2천억 원, 중학교 7조 6천억 원, 고등학교 7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초등학교는 7.9%, 중학교는 3.2%, 고등학교는 4.3%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502만 명으로 전년보다 12만 명, 2.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사교육 참여율 및 주당 참여 시간입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중고 전체 75.7%, 초등학교 84.4%, 중학교 73%, 고등학교 63%로 나타났으며 전년에 비해 전체는 4.3%포인트 감소하였고 모든 학교급에서도 참여율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당 참여 시간은 초중고 전체 7.1시간, 초등학교 7.4시간, 중학교 7.2시간, 고등학교 6.6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전년에 비해 전체는 0.4시간 감소하였고 모든 학교급에서도 주당 참여 시간이 감소하였습니다. 학년별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3학년은 86.5%, 중학교 1학년은 75%, 고등학교 1학년은 6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쪽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입니다.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 8천 원으로 전년에 비해 3.5% 감소하였고 참여 학생은 60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하였습니다. 학교 급별로 보면은 초등학교 43만 3천 원, 중학교 46만 1천 원, 고등학교 49만 9천 원이며 전년에 비해 초등학교는 2.1%, 중학교는 5.9%, 고등학교는 4%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참여 학생만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51만 2천 원, 중학교는 63만 2천 원, 고등학교는 79만 3천 원이며 전년에 비해 초등학교는 1.7%, 중학교는 0.6%, 고등학교는 2.6%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학년별로 보면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53만 1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참여 학생도 고등학교 1학년에서 80만 6천 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학년별 상세 내용은
표 5와 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과 8쪽 과목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입니다. 일반 교과 과목의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6% 감소하였고 참여 학생은 59만 5천 원으로 전년에 비해 7.9%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학생의 경우 과목별로 영어 13만 1천 원, 수학 12만 8천 원, 국어 3만 9천 원, 사회과학 1만 9천 원 순으로 많이 지출하였습니다. 참여 학생의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영어 28만 1천 원, 수학 27만 원, 국어 18만 5천 원, 사회과학 18만 6천 원 순으로 많이 지출하였습니다. 학년별 과목별 세부적인 자료는 표 7과 8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참여 유형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입니다. 참여 유형별로 보면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일반 교과와 예체능 모두에서 학원 수강이 가장 많았고 참여 학생의 경우 일반 교과는 학원 수강, 예체능은 개인 과외가 가장 많게 나타났습니다. 일반 교과의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학원 수강 26만 7천 원, 개인과외 3만 1천 원, 그룹과외 1만 8천 원, 인터넷 통신 등 1만 1천 원 순으로 나타났고 전년 대비 모든 유형에서 감소하였습니다. 참여 학생 일반 교과 사교육비는 학원 수강 56만 원, 개인과외 45만 2천 원, 그룹과외 32만 8천 원, 인터넷 통신 등 13만 5천 원 순으로 나타났고 전년에 비해 인터넷 통신 등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예체능 및 취미 교양에 대한 참여 유형별 자료는 표 9와 10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조 가구의 소득 수준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입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에서 66만 2천 원, 소득 300만 원 미만에서 19만 2천 원이며 전년 대비 각각 2.1%, 6.6% 감소하였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소득 800만 원 이상에서 84.9%, 소득 300만 원 미만에서 52.8%로 전년 대비 각각 2.6%포인트, 5.3%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조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입니다. 맞벌이 가구에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86만 6천 원으로 사교육 참여율은 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각각 3.3%, 4.2%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은 맞벌이 가구, 아버지 외벌이, 어머니 외벌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12조 자녀 수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입니다. 자녀 수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참여율은 자녀 수가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 수 1명은 51만 8천 원과 79.6%, 2명은 47만 4천 원과 77.4%, 3명 이상은 35만 8천 원과 67.7%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고등학생 성적 구간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입니다. 성적 구간별 사교육비와 참여율은 성적이 상위일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은 66만 1천 원과 73.8%, 하위 20% 이내 학생은 32만 6천 원과 50.1%로 각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 지역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입니다. 전국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해 봤을 때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66만 3천 원, 중소도시 44만 8천 원, 광역시 43만 6천 원, 읍면지역 32만 5천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4쪽을 보시면 16개 시도별로 보면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66만 3천 원, 경기 49만 9천 원, 세종 45만 8천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 82.6%, 세종 79.9%,
78.5%, 부산 76.2%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5쪽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금액별 구간 분포입니다.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7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 구간에서 13.9%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받지 않은 2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에서는 늘었으나 그의 구간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100만 원 이상, 광역시와 중소도시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 읍면 지역은 20만 원 미만 구간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6쪽과 17쪽 사교육 수강 목적별 분포입니다. 먼저 일반 교과의 경우 전체 응답을 100으로 환산하면 사교육 수강 목적별 비중은 학교 수업 보충이 49.5, 선행학습이 22.7, 진학준비가 16.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진학준비는 1.9%포인트 증가한 반면 학교 수업 보충이 1.0%포인트, 보육 0.5%포인트, 선행학습 0.4%포인트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 수업 보충 및 선행학습이 주된 목적이고 고등학교는 학교 수업 보충과 진학준비가 주된 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7쪽을 보시면 예체능의 경우 사교육 수강 목적은 취미, 교양, 재능 개발이 63.2%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취미, 교양, 재능 개발이 주된 목적이고 고등학교는 진학 준비와 취미, 교양, 재능 개발이 주된 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8쪽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EBS 교재 어학연수 결과입니다. 먼저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총액과 참여율입니다.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총액은 7,7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하였고 유무상 참여율은 36.7%로 전년 대비 0.02% 감소하였습니다. 학교 급별 유무상 참여율은 초등학교 52.2%, 중학교 17.2%, 고등학교 29.9%이며 전년 대비 초등학교는 1.3%포인트, 고등학교 1.2%포인트 증가한 반면 중학교는 1.5%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마지막으로 자율적 학습 목적인 EBS 교재 구입 비율과 어학연수 총액 및 참여율입니다. 자율적 학습 목적인 EBS 교재 구입 비율은 18%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어학연수 총액은 2,3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4% 감소하였고 참여율은 0.7%로 전년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어학연수 총액은 1월부터 5월, 7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의 총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면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보시면 참여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60만 4천 원으로 가장 저희가 작성한 이래로 17년부터 참여학생 기준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 역대 최고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중가율이 사실 증가폭이 좀 전년보다는 둔화된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학생과 아까 참여 학생 간의 어떤 그리고 이제 참여 학생 아까 가구 소득 수준별로 통계표가 나온 것은 전체 학생 기준의 어떤 통계표이고요. 참여 학생 기준의 어떤 세부적인 소득 수준별 통계치는 지금 포시스 쪽에 보시면 지금 보도자료는 저희가 게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포시스에서 제공하고 있고 저희가 대략 말씀드리면 3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는 36만 3천 원이고요. 300에서 4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39만, 400만에서 500만까지 47만 원, 그리고 500에서 600만 원 미만까지는 54만 원, 그리고 뭐 쭉 있고 800만 원 이상인 경우 77만 9천 원으로 사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기관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득의 양극화나 이런 측면보다는 전체적인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전체 학생 기준의 사교육비를 감소했지만 참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교육비 지출 규모가 어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소폭 늘어났다. 다만 증가폭은 2004년에 비해서는 좀 작게 나타났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체 학생은 주로 사교육비를 듣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된 수치, 전체 학생의 기준의 월평균 사교육비이기 때문에 감소를 한 거고요. 참여 학생 같은 경우에 1인당 월평균은 순수하게 참여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월평균 기준을 산정을 했기 때문에 참여 학생은 늘어났고 전체 학생 기준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네. 그 이유가 궁금하다. 이유가. 그래도 참여율 자체가 전년 대비 저희가 4.3% 정도 감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사교육을 진입하는 어떤 친구들이 좀 줄거나 아니면 반대로 있던 친구들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전체 학생의 기준의 사교육비 부분은 좀 감소를 한 걸로 좀 보이고요. 참여 학생 기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여전히 사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출 규모는 학원 수강비 같은 경우는 어떤 물가 인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거든요. 다만 예년에 2004년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약간은 좀 둔화됐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성비는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호시스나 일단 내부적으로 한번 사무실에서 좀 확인한 다음에 구성비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시스에 있는 건가요? 총액의 감소는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전체적으로 학생 수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긴 합니다. 그런데 2004년에 비해서 2005년에 감소폭이 좀 커진 게 좀 첫 번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사교육비 참여율 자체가 전년 대비 아까 4.7% 정도 4.3% 사교육 참여율 4.3%포인트 감소한 좀 영향도 두 번째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참여하는 학생들이 사교육비 지출 규모 자체를 좀 전년 대비 증가는 하는데 증가폭이 보면은 24년에는 7.2% 정도 증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25년에는 2.2% 정도로 증가폭이 좀 둔화돼서 세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해서 전체 총액을 좀 감소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사교육 참여 하는 사유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 기준으로 좀 한정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사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 밖의 어떤 상황인데 학교 내 상황과 약간 대응을 해보면 학교 내 이제 늘봄 학교나 방과 후 학교에 이제 인상 참여율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초등이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좀 증가를 좀 했고요. 또한 자율학습 목적의 EBS 교재 구입 비율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1.6%포인트로 증가하는 측면이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또한 보면 학교 밖 사교육 자체에 일반 교과의 어떤 수강 목적 비중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학교 수업 보충이나 보육 또는 이제 선행학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좀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진학 준비 같은 경우는 1.9%포인트로 증가하는 등 사교육의 목적 자체가 좀 변화가 있어서 일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까요 혹시? 근데 보시면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소득 수준별로 사교육비 참여율을 보시면 소득 구간별로